네, 안녕하세요. 수영생 여러분. 자, 행정전수법 강의 하는데 제가 갑자기 나와서 제가 강의하시는 줄로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번에 행정전수법을 강의하시게 될 우리 박찬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찬호 선생님은 보시는 것처럼 행정법 석사 이제 학위 취득하셨고요. 우리 행정법의 대가이세요. 우리 유지태 교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제가 시험 볼 당시에는 우리 김동희 선생님하고 우리 유이태 선생님이 거의 양대 산맥으로 이제 활동하셨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그 분의 제자이십니다. 직속 제자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사 취득 원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신림동 벨타스 법학원에서 행정법 강의하셨던 이런 베테랑 강사이십니다. 우리 박찬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 이제 하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박수 하는 건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부터 박수 하시고 여러분께 이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찬홍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 카페 식구들과 함께 행정쟁송법이요,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알다시피 우리 교재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카페에다가 저희가 쓰게 되는 강의안을 올려드릴 거고요. PDF 파일로 제공이 될 테니까 PDF 파일을 참고를 하셔서 잠깐 진도를 따라가고 계시면은요, 이제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 보고 계시죠?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행정법 석사를 취득했고요. 소개글로 시험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적어드린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보다는 약간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출간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그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으로 강의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2회차 문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정진 선생님께서 피처링 해주시고 지금 떠나셨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오늘 해드릴 거예요. 오늘의 진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고배를 마시거나 영광을 얻으셨을 그 격전장을 구경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거부행위의 처분성, 원처분제어, 재결주의, 변경처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증서법 개관과 처분 개념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공부하게 될 이 책의 순서를 강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로직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1, 2, 3, 4, 5, 6, 7, 8, 9, 10회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일단 처분 개념이 나와요. 처분 개념에 속하는 각 행정작용들의 특이한 형태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기타 소송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피고 적격 제소 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취소 소송을 하나를 택해서 그게 우리 행정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송의 형태입니다. 취소 소송에 소송 요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별하는 작업이에요.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도 아니고 취소 소송의 소의 시작부터 소의 소멸까지 소송 요건이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배우겠지만 대상 적격부터 검토를 합니다. 대상 적격이 통과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원고 적격을 검토를 해요. 보통 소송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이 판단할 법한 그런 판단 순서를 따르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행정사건인 취소 소송을 모델로 해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그리고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의 기타 소송 요건들을 다루는 것까지가 1회차, 2일차, 3일차까지의 공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일차 내용을 보게 되면 피고적격 제소기간, 전치주의, 위법판단 기준 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모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 절차상의 각종 제도들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질구레하고 민사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제도들이 행정쟁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 특히 행정소송의 대부분인 취소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질까를 검토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지금 1회차, 2일차, 3일차에 비해서는 이 4일차는 뭔가 되게 자질구레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제도들을 하루에 다 모아서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 있는 제도들은 민사소송법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테마들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테마들을 행정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원래 발휘되던 제도의 특징과 달라지는 면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주요한 고찰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이요. 사정판결, 일부 취소, 기판력, 형성력, 기성력, 간접강제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판결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어떻게 강제될 수 있을지,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까지가 모두 이 5일차 공부 내용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결을 하기 위해선 소송이 시작되어야 하잖아요. 소송 요건들을 검토를 하고요. 소송이 요건을 갖추었다, 적법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진행이 될 겁니다. 변론이 진행되고요. 증거조사가 있을 거예요.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제도들을 여기서 다 다룹니다. 그리고 나면 4일차에 다루게 되겠군요. 그리고 나면 결론이 나오겠죠.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루는 것이 5일차입니다. 그러니까 1일차, 2일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5일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6일차로 넘어가요. 소송의 병합과 이송, 소송 참가, 소의 변경,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심리,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변론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민사소송법학에서도 다루게 되는 모든 절차상의 제도들입니다. 4일차가 아니었었군요. 6일차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송 절차상의 제도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를 배울 때는 좀 어수선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일차, 8일차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배웁니다. 행정소송이 가장 주요한 권리구제 방법일 거예요. 행정쟁송이라고 말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합쳐서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정소송일 테고요.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7일차, 8일차에 배우게 됩니다.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공부할 것들도 굉장히 적고 상대적으로 역시 한가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언제나 발생하는, 언제나 물어보는 항상 중요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벼르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굉장히 유력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일차까지 행정심판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나면 맨 마지막 날 11차에 무효동 확인소송 그리고 기타 행정소송 중에 취소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송 유형에 대해서 배워요. 무효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간소송. 민중소송과 기간소송은 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 출제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될 2018년에는 이걸로 문제 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중요한 취소소송상의 제도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들을 챙겨가자. 미니멈은 기억하고 들어가자. 이런 컨셉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11차, 10일 동안의 공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개관을 해봤고요.